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해 이른바 현실판 더글로리라 불린 표예림 씨 사건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 신상이 공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유튜브 표예림 동창생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34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자신을 표 씨의 동창이라고 밝히면서 예림이는 아직까지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다. 더 이상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한 4명의 실명과 졸업사진, 직업과 근황, 최근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 파장이 커지면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B씨는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B씨가 일한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을 인지한 뒤 해당 직원을 바로 계약 해지 조치해 현재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며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생각해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한 방송에서 12년 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힌 표예림 씨. 최근 가해자로부터 전화 통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철없을 때잖아라는 이 통화의 내용이 다시 한번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표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녹취록에서 가해자는 솔직히 너에게 했던 짓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조금 심했던 건 기억한다고 일단 사과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이에 표 씨가 난 세세하게 기억한다고 하자 가해자는 그때는 나도 어렸다. 철없을 때였지 않냐고 변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녹취 공개 이후 표 씨는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냐며 아무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표 씨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는데요. 당시 표 씨가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그들은 네가 표해교냐, 남의 인생에 침범하지 말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초중고 내내 12년간 학교 폭력에 시달린 사연이 알려진 표예림 씨. 최근 반성 없는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죠. 이 동창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 가해자들이 오늘 표예림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사과하란 겁니다. 표예림 씨가 받았다는 내용 증명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조항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재한 뒤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신상 공개 영상에 등장하는 가해자 2명이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린 폭로자는 자신을 동창생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신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증명이 왔어요. 가해자들이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내용 증명이 왔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발신인의 실명 삭제, 발신인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 삭제, 발신인에 대한 사과글 게재와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한대요, 저한테. 그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폭로자는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을 통해 가해자들이 육군 군무원, 미용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개명을 한 가해자 이름까지 알렸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미용사로 일하는 가해자는 해고됐습니다. 군 당국에선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앞서 표예림 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이 연락해 왔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의 일이라고 해명하는 모습에서 더 큰 상처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니한테 했던 짓이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다 기억이 안 나? 그 심하게 한 거는 이 없이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네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게 됐니? 네 뺨을 부리게 됐니? 근데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그러니까 철없고 어리고 미안하다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냐고. 뺨 치고 머리 치고 다리 때리고
그렇게 해도 난 근데 다리 때린 적은 없는데. 여기에다 오늘은 자신이 올리지도 않은 유튜브 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가해자도 나오면서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발신의 실명 삭제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 발신인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 삭제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대체 걔들한테 사과글을 게재해야 되고 사과문을 우편 통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표예림 씨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어요 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당연히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앞으로 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학생부 기록도 고교 졸업 직전 삭제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학과 같은 학교폭력 중대처벌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입에서 수시는 물론 정시 모든 전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선 대학 자율,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 반영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졸업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 조치를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화해 없이 일방적인 기록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합니다. 신고 직후 즉시 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같은 긴급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 조치가 지연되거나 보류돼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요청권을 주고 전담 지원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정서교육 지원과 예술 스포츠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김경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학교폭력 가해자한테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만약에 가해자가 자퇴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그 가장 대표적인 꼼수가 자퇴죠. 네. 근데 자퇴를 신청하더라도 학교폭력 처벌 조치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퇴 이후에 검정고시로 대학을 간다고 해도 학생부는 반드시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만큼은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무겁게 해서 만약에 학교 폭력이 줄어든다면 이 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건데 반대로 좀 소송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그렇죠. 학교폭력 엄벌주의가 최악의 소송전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네. 우려가 컸는데요. 이번 조치에서는 졸업 전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막무가내 소송을 벌여서는 가해자에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해가 없도록 예방장치를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시든 수시든 대학 갈 때는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의지로 보이는데 그럼 실제로 입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 입시에서 분명히 감점을 받고도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교육부는 일단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하면서도 교대나 사대 지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로서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비슷한 수준의 감점 기준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학과에 대한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취업할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가해자 엄벌과 예방 효과가 기대돼 찬성한다가 77.8%로 낙인 효과와 불복 소송 남발이 우려돼 반대한다는 답변보다 4배 넘게 많았습니다.
현재 의사수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58.7%로 절반을 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강원, 제주에서 불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에 대해선 긍정이 60.5%, 부정이 35.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